오늘은 충신을 죽이고 며느리를 빼앗은 폐륜을 저질러 죽은 뒤 신하에게 매맞은 임금 초평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오자선은 초나라 평왕의 무덤을 파헤쳐 시신을 꺼내 300대의 매질을 가한 후에야 채찍질을 멈추었다. 사기 오자서열전에 따르면 대왕께서는 따라온 여종을 단장시켜 곱게 꾸민 후 동궁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라고 전했다. 초나라 평왕의 명을 받들어 태자비를 맞으러 진나라로 건너간 이는 태자건이 소부 비묵이었다. 태자비로 정해진 이는 맹영, 즉 진나라 왕 애공의 누이였다. 태자비를 맞이하기 위해 진나라 왕궁에 들어선 비묵이는 맹영의 아름다움을 보고 마음이 뛰었다. 다르지 못하고 간사한 신하의 생각에는 오직 권력을 더욱 꽉 쥐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비묵이의 생각은 빠르게 돌기 시작했다. 기회는 모두에게 있지만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비묵이는 평왕의 진심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그렇다면 진나라 애공의 여동생 맹영은 대왕의 것이 되겠습니다.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를 어기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러나 평왕은 도리를 어기는데 주저함이 없었다. 대왕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이후였다. 세상의 비밀이 어디 있겠는가? 밝혀지지 않거나 알려지지 않는 일은 아예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일일수록 더욱 빠르게 퍼져나가기 마련이며 날개를 달고 멀리까지 퍼져나간다. 세상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사람들이 많지만 정의와 진리를 위해 목숨을 바칠 줄 아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비록 당장은 비틀거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에는 항상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 왔습니다. 오사는 태자건이 스승으로서 태부라 불렸다. 비묵이 역시 태자건을 가르치는 스승이었으나 오사보다 한 단계 낮은 소부였다. 오사는 비묵이의 행동을 묵과할 수 없었고 인륜에 어긋나는 평왕에게 간언을 서슴지 않았다. 그의 간언은 생명을 걸어야 했지만 평왕은 듣지 않았다. 이는 간신 비묵이의 달콤한 말에 평왕이 더 귀를 기울였기 때문이다. 태부오사를 없애야 대왕의 옥체를 보존할 수 있나이다. 게다가 태자를 내치지 않으면 대왕께 큰 후한을 안길 것이옵니다. 그랬다. 한눈에 반할 만큼 아름다운 미녀를 아비에게 빼앗겼는데 이를 갈지 않을 아들이 어디 있겠는가? 태자건이 태부오사와 함께 모반을 꾀하여 성공하는 날에는 소부 비묵이뿐만 아니라 자신도 끝장이라는 사실은 불을 보듯 뻔했던 것이다. 자신이 살기 위해서 벌이는 음모와 획책은 예나 이제나 그 교활함의 높낮이에서 큰 차이가 없다. 평왕의 눈에는 이제 올곧은 신하도 눈엣가시였고 태자로 선택할 만큼 온 마음 다해 사랑했던 아들도 자기를 올가맬 더디었다. 평왕은 비묵이의 간교한 계략에 따라 오사를 제거하기로 결정했다. 태자의 오랜 스승이자 올곧은 행실로 신망이 두터웠던 태부오사는 언젠가 태자건과 손잡고 반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었다. 따라서 평왕은 태부오사를 감옥에 가두었다. 비묵이의 거짓말과 음모로 인해 평왕은 처음부터 이성을 잃고 있었다. 평왕에게는 오사를 즉시 제거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오사만 제거한다고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었다. 오사에게는 젊고 용맹한 두 아들, 맏아들 오상과 둘째 오자서가 있었다. 평왕은 이들을 수도로 불러들였다. 두 형제는 손을 맞잡고 의논했다. 평왕은 감옥에 갇힌 오사의 두 아들이 자기 앞으로 와서 무릎을 꿇으면 이들의 아비를 풀어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 말을 두 형제는 고지곳대로 믿지 않았다. 두 형제는 모두 평왕 앞으로 가서 무릎을 꿇는 순간 삼부자가 모두 함께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아버님 가시는 길에 함께하는 게 아들로서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하네 맏아들 오상의 결심은 굳었다. 그러나 둘째 아들 오자서의 뜻은 달랐다. 저는 훗날 아버님의 원수를 갚는 걸로 효를 다하겠습니다. 맏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희생되고 말았다. 평왕은 오자서의 얼굴을 그려 전국에 게시하고 체포 명령을 내렸다. 오자서는 처음에 송나라로 도망쳤지만 당시 송나라의 혼란으로 인해 더 이상 거기에 머무를 수 없었고 결국 오나라로 가기로 결심했다. 오나라로 가려면 소관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했는데 양쪽으로 높은 산과 앞에 큰 강이 있어 병사들이 무장하고 지키고 있어 통과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오자선은 편작의 제자인 동고공의 영리한 계략으로 이 관문을 무사히 통과했다고 한다. 오나라에 도착한 오자선은 오왕 합려를 도와 나라를 강하고 부유하게 만들었다. 오자선은 아버지와 형을 죽인 평왕에게 복수하기 위해 안뜬 서든 자든 깨든 한결같이 주먹을 불끈 쥐고 있었다. 결국 오왕 합려의 명을 받아 병사들을 이끌고 초나라의 수도 영영을 공격해 함락시켰다. 하지만 아버지와 형의 원수인 평왕은 이미 세상을 떠난 후였다. 오자선은 평왕의 무덤으로 달려갔다. 무덤을 파헤쳐라. 오자선은 이미 뼈밖에 남지 않은 주검에 300차례나 채찍질을 하며 분을 풀었다. 평왕은 태자비를 가로채고 폐륜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감언이설을 사용하며 악행을 일삼은 비무기 역시 평왕과 공모하여 일시적인 영화를 누렸다. 평왕은 생전의 부와 영화를 누리며 장수했지만 결국 땅속에 묻히고 만천하의 수모를 겪어야 했다. 역사를 기록하는 자의 날카로운 붓글을 결국 피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비무기, 태자건을 박해하고 태부오사와 그의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지만 결국 자신도 목숨을 잃었다. 평왕이 세상을 떠나고 어린 소왕이 왕위를 계승했다. 당시 초나라의 집정관 낭화는 비무기에 대한 백성들의 분노를 진정시키기 위해 소왕의 명을 받아 비무기와 그의 가족을 일제히 처단했다. 실상을 들여다보면 맹령의 아름다움이 문제가 아니었다. 문제는 권력의 한 조각을 더 얻으려고 탐욕에 눈이 멀어버린 간신들이었다. 그 위에 판단력을 잃은 최고 권력자의 무절제한 탐욕이 더해져 그 시대의 왕궁은 결국 오물덩어리로 남게 되었다. 과거나 현재나 인간의 과도한 탐욕은 자신뿐만 아니라 아름다워야 할 역사마저도 망가뜨린다. 지금까지 간신의 사탕발림에 넘어가 폐륜을 저지르고 충신을 죽인 죄로 죽어서 신하에게 매를 맞은 초평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